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6월 8일 날 봤던 ITQ 한글 B형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셔야 되는 게 있죠. 우선 여러분들이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용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용지 설정해주는 단축키는 뭐다? F7이에요. 그죠? 그래서 F7을 눌러서 용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F7을 눌러주셔서 여러분들이 어디 여기 위쪽 머릿말, 그 다음에 꼬릿말 아래쪽을 다 얼마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10, 10, 10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왼쪽과 오른쪽이 11, 1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용지 설정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장을 하실 때는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어디 폴더에다가 이 ITQ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여러분들이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이름을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어디에다가 저장을 하셔야 되냐면 문서 안에 들어가 있는 ITQ 폴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여러분들의 수험번호 8자리 그 다음에 빼기 이름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이 빨 이름이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한 문제를 풀고 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버튼에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까지 됐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를 보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글꼴은 특별한 어떤 글꼴을 바꾸라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함초롱 바탕에 글자 크기는 10이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검정으로 되어 있고 요 양쪽 정렬에 줄 간격이 160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 지금 여백은 다 이미 지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삽입하는 그림. 요 그림을 삽입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꼭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문서에 포함해 저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챙겨 주셔야 되는 부분. 미포함 시 어떻게 된다? 감점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요거 하나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순서가 페이지를 꼭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나는 1번에 있는 1페이지에서 나는 1번 안 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1번에다가 1페이지에다가 문제 1번을 하거나 1번을 하고 3번을 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1페이지에는 꼭 문제 번호를 표시를 하고 1번과 2번이 나와 있어야 되고 2페이지에다가는 문제 번호를 표시해서 3번과 4번을 해주시고 마지막 3페이지에다가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는 번호가 안 들어간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내가 한글을 이렇게 실행을 시켜놓고 이 보기라고 하는 메뉴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보기 메뉴에서 요 쪽윤각이 눌러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문단 보호랑 요 문단 보호하고 요 그림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봐주셔야 돼요. 문단 보호는 요게 문단 보호예요. 그리고 그림을 삽입을 했을 때 그림이 온전하게 보여야 되는데 X자로 보인다라고 하는 경우는 요 그림에 체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지 먼저 자리에 앉아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세팅해 놓은 거랑 다르게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를 눌러서 요 보기라는 거를 눌러서 문단 번호에 체크가 되어 있고 그림에 체크가 되어 있고 교정보호도 체크가 되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쪽윤각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3쪽에서 머리말을 집어넣거나 쪽번호를 집어넣으면 한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 번호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 번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주셔야 되냐면 1번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문제 번호 1번 적어주시고 엔터를 눌러서 여기 나와 있는 1번에 있는 스타일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내용 쓰는 거를 잘 적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바꾸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 나와 있고 내용은 이렇게 영문이 쭉 들어가 있고요. 요 밑에다가 영문을 쓰고 한글 사이에 공백이 좀 많이 줄이 간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라고 해서 엔터를 또 누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고 영문 입력하고 엔터 누른 다음에 한글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한번 해보고 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는 이렇게 영문까지 다 쓰시고 나면은
여러분이 엔터를 한 번만 눌러주시고 한글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글만 쓰면 점수를 주나요? 라고 했는데 안 돼요. 영문하고 같이 입력을 했을 때 점수가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글만 입력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문과 한글을 같이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나면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조건대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입력한 내용을 범위를 지정을 하고, 우리가 스타일 들어가는 단축키는 뭐예요? F6이죠. F6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F6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타일 대하상자가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거, 요 플러스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부분이 스타일을 갖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고, 요 스타일 이름에다가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스마트라고 영어 단어를 그대로 틀리지 않게끔 SMART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나면 여기 아래쪽에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뭐를 눌러주시고 문단 모양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문단 모양은 지금 어떻게 바꾸라 그랬어요? 왼쪽 여백이 얼마예요? 15. 여기 왼쪽 여백 여기 15. 문단 아래 간격 여기 얼마로 바꿔요? 10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여백을 얼마로 바꿔주냐면 15. 그리고 문단 아래를 얼마로 바꿔야 돼요? 10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왼쪽 여백은 얼마다? 15. 문단 아래는 얼마다? 10.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 나서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요 밑에 나와 있는 글자 모양을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글자 모양에서는 한글과 영문의 글꼴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글자 모양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먼저 여기 언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언어를 한글로 먼저 바꿀게요. 한글로 변경을 하면 여기 도둠으로 바꾸라 그랬죠. 이 부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도둠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 장평이라고 나와 있는 게 95에 5잖아요. 요거 95에 5로 입력을 해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95에 5라고 하는 장평 자간을 미리 지정하고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한글 따로 영문 따로 바꾸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미리 95 장평을 얼마로, 95 자간을 얼마로, 5로 미리 변경을 해놔주시면 좋다라는 거. 그죠? 그거 기억해놔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한글에서 한글 눌러주고 도둠 되어 있고 90에 5 되어 있죠. 그러면 한글은 이제 다 변경이 됐고요. 영문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다시 영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평과 자간을 미리 바꿨다라고 하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리 안 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장평과 자간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뭐예요? 영문의 글꼴은 뭐다? 굴림으로 변경을 해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굴림으로 바꿔주시고요. 설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추가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스마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여기 들어가 있죠. 스마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맞게 했는지는 이쪽 끝이 맞는지를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빨간 줄로 뭐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뭐 줄이 쳐져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미리 이렇게 엔터가 눌러져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이렇게 바탕글로 되어 있으면서 함초롱 바탕이 10으로 되어 있지만 스타일을 하고 나서 이렇게 엔터를 눌러버리면 이 부분이 계속 스마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계속 스마트라고 하는 스타일로 계속 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터를 한번 누르고 나서는 이 부분을 바탕글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1번과 2번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한 5번 정도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꼭 5번이냐? 그렇진 않아도 돼요. 그런데 공간이 남으니까요. 조금 여유 있게 1번과 2번을 조금 줄 간격을 이렇게 엔터를 눌러서 나눠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장을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 2번 문제를 풀면 되겠죠. 2점 하고 엔터를 눌러야 돼요. 번호를 꼭 입력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2번은 뭐가 나오냐면 표가 이렇게 나오고, 이 만든 요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밑에 나와 있는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요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표가 몇 칸에 몇 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표는 지금 하나, 얘가 줄이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6칸이 돼요. 6칸. 얘가 6칸이 되는 거고, 줄은 이렇게가 줄이죠. 그래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이 됩니다. 그죠? 6칸에 5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 놓고 우리 입력에 가면은 요 표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표에 들어가서 줄은 5줄. 5줄. 칸이 몇 칸이 되는 거예요? 6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줄이 하나, 둘, 셋, 넷, 5줄. 칸이 하나, 둘, 셋, 넷, 5, 6칸이죠. 맞죠? 그리고 반드시 어디에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표가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이 표 안에서 범위를 지정할 때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지정을 해도 되지만 F5를 몇 번 눌러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눌러주시게 되면 전체가 범위 지정이 되죠. 그리고 아래를 늘려주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눌러주고 한 번, 두 번을 늘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칸이 늘어납니다. 그죠? 이렇게 늘려놓고 1쪽에 있는 표나 우리 3쪽에 나오는 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아래로 몇 번을 늘려줘요? 2번을 늘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 1번에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할 거예요. 표 전체, 표하고 요 캡션은 도둠의 10. 그리고 문자는 가운데 정렬이고 숫자가 오른쪽 정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둠, 요 모든 글꼴로 해주셔야지만 도둠이 나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도둠의 10 가운데 정렬을 눌러버릴 거예요. 그러면 요 문단부호가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보고 정렬이 잘 됐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오른쪽 정렬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디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죠. 이쪽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나중에 이 평균도 계산을 하면 숫자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끝부터 여기까지 다 범위 지정해서 어디 정렬로 오른쪽으로 정렬을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를 하면 돼요?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데 내용을 또 쓰시기 전에 이쪽에 보면 요 캡션이 보이잖아요. 요 캡션이죠. 어디가 이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캡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캡션을 넣어줄 때는 커서가 아무데나 있으면 돼요. 이렇게 아무데나 넣은 상태에서 요 부분, 여기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쪽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요 끝에 여러분들 캡션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요 표 레이아웃, 이쪽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 레이아웃을 눌러서 요 캡션을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표의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내용을 먼저 써주세요. 국내 스마트홈 시장 규모, 성장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전망, 가로 열고 단위 띄어쓰기 잘해야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이 부분도 여기 문제 보면 캡션도 도둠의 10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여러분들이 뭐로 바꿔야 돼요?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10은 되어 있죠. 정렬을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용을 이제 쓰셔야 되는데 나 내용 쓰시기 전에 요 셀 배경색 노랑으로 바꿀래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이 부분이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정하고 요 색깔을 노랑으로 바꿔주는 단축키가 뭐가 되죠? 여러분들 뭐예요? 그렇죠. C가 되는 겁니다. 그죠? C를 눌러서 요 색이죠. 요 색의 면색을 뭐로 바꿔야 돼요? 노랑으로. 요게 나오면 요 면색을 노랑으로 바꿔주시는데 요 색깔은 여러분들 여기는 색깔에서 바꿔주셔야지 이쪽 색깔에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요 표준색.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노랑이라고 이렇게 떠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고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노랑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테두리 있잖아요. 요 테두리도 미리 해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으세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바깥쪽 테두리가 이중 테두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F5를 3번을 눌러서 다 지정하시고 테두리 바꿔주는 단축키는 뭐예요? L이죠. L입니다. L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요 종류를 이중 테두리에 뭐예요? 요 바깥쪽. 여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이 다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또 있죠. 테두리가 이중 실선이 이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 또 있죠. 그래서 맨 첫 번째 줄을 범위를 지정하고 L을 눌러서 테두리 종류를 이중 실선으로 눌러주신 다음에 어디에요? 여기 아래쪽. 얘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설정. 요거 바꿔주시고 또 첫 번째 줄을 범위를 지정해서 다시 뭐를 눌러주셔야 돼요?
L을 눌러서 종류를 이중 실선으로 눌러주신 다음에 어느 쪽이에요? 여기 오른쪽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이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나왔죠? 요것도 여러분들 테두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L을 눌러서 이 부분도 L을 눌러서 그 대신 여기 테두리에 없고요. 요거는 대각선에 있어요. 그래서 대각선을 선택을 하고 위, 아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설정.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요 1, 2번 지금 다 해결했죠? 3번에 있는 노랑도 넣었어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빈칸의 평균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 빼고는 지금 다 했습니다. 캡션도 다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한 거 안 한 거를 문제를 풀 때 체크해 가면서 하셔야지만 놓치지 않고 잘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을 입력을 했는데 여기 스마트홈 시큐리티라고 하는 게 너무 커서 이 칸에 있는 글자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넓어지겠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이쪽 칸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좁아지고 여기 나머지 칸은 지금 일정하게 크기가 다 어때요? 얘네들은 크기가 다 같잖아요. 그러면 얘를 또 조금 당기고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칸들을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 요 첫 번째 칸 9분이라고 나와 있는 칸만 빼고 나머지 칸을 이렇게 다 범위를 지정을 하신 다음에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셀 너비를 갖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얘네들 범위 지정한 칸이 일정한 크기로 딱 맞춰줘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셀 너비 갖게라는 거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일정한 간격이 돼서 이쪽은 좀 넓어졌고 나머지는 또 동일한 크기로 자, 칸들이 다 조절이 됐어요. 그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여기다 뭐 해야 돼요?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을 계산하고자 하는 부분과 답이 나와야 되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게 블록 계산식이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가서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블록 평균이에요.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평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정답 나와 있는 곳에는 이 계산신이 없다고 해서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문제에서 아까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빈칸의 평균을 소수점 두 자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해결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중요하고요.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차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연도별, 이게 연도별이라는 거 얘네들을 말하고 스마트 융합가전, 홈 엔터테인먼트, 스마트홈 시큐리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것만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 부분이 바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입력에 가면 이렇게 차트가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거? 세로 막대형에 요거 묶은 세로 막대형이니까 요 부분 맞죠?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은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얘는 꺼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를 해주셔야 되냐 하면 이 칸을 이 차트가 이렇게 표 위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만들면 그래서 요 차트 메뉴에서 요 차트 서식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차트 서식을 눌러주시게 되면 맨 끝에 여기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나타나죠.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 차트가 표 아래로 이동이 돼요. 이렇게 이동이 되면 여러분들이 옆으로 크기만 이렇게 늘려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늘려놔 주시고 이제 문제대로 바꿔 주셔야 되는데 요 문제대로 바꾸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를 좀 한번 보셔야 되냐면 지금 요 나온 결과물하고 차트를 딱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 눈금선이 없어요. 이 차트에 보면 이렇게 선이 쭉 가져 있는 요 눈금선이 안 보이고요. 그냥 이쪽에 보면은 차트 제목을 입력해야 되는 요 축 제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서 이 차트를 선택을 하면 여기 위에 있는 요 차트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서 요 구성 추가로 들어가서요. 우선 일단 눈금선을 빼요. 이 눈금선이 없어져요. 그죠? 눈금선을 빼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 축 제목에 들어가서 이쪽이 가로고 이쪽이 세로잖아요. 그러면 세로에 축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먼저 나오게 하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위에 나와 있는 이제 묶은 세로 막대형까지 다 됐고 요 3번에 있는 제목이 요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제목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제목 편집이라는 게 나옵니다. 얘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목을 써주셔야 돼요. 국내 이렇게 그대로 국내 스마트홈 시장 규모 성장률 전망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입력을 하고요. 이 부분에 지금 뭐라고 바꾸라 그랬냐면 굴림 여기 나오죠. 굴림 진하게 12 이거를 이 부분에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글꼴을 뭘로 바꿔준다? 굴림 기억 눌러주면 바로 굴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굴림 그리고 진하게 12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진하게 그 다음에 뭐예요? 12로 바꿔주시고 나서 여기서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요. 여기 속성을 이렇게 바꾸라고 나왔어요. 이 부분을 또 바꿔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차트 제목 속성이 나와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속성이라고 적혀져 있잖아. 이 속성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쪽에서 채우기를 무슨 색깔? 흰색. 테두리는 요 테두리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검정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 검정. 채우기는 흰색, 테두리는 검정. 그리고 여기 옆에 효과라고 나와 있는 곳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요 그림자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 요거네요. 그죠? 요거를 딱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들어가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부분도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 밑에 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2020 버전이 아니라 2016 버전으로 시험 보는 분들은 요거를 보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대괄호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2020 버전의 내용이 아니라 2016 버전으로 시험을 보는 분들은 그걸로 변경이 해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걸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굴림의 보통의 10으로 바꾸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는 제목 이외라는 곳은 어디냐면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을 말하는 거야. 이 부분을 굴림의 보통의 10으로 바꾸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축 제목은 가로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범내에는 이렇게 선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가로축으로 되어 있고, 여기 범내에는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편집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을 그대로 여기 글자 내용에다가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우고 단위 띄어쓰기 하고 %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굴림이었죠. 굴림 그리고 보통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10이에요. 그죠?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얘가 방향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을 바꿔주는 거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제목 속성으로 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방향, 이게 방향이에요. 이 방향의 글상자 방향을 어디로 바꿔준다? 가로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도 또 바꿔야 되겠죠. 가서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굴림 기억을 눌러주면 돼요. 굴림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머지는 보통의 10이니까 놔두시면 되고 이쪽도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편집에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굴림 이렇게 4번을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귀찮아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범내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하고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굴림 그리고 영어 글꼴도 뭐로 바꿔요? 굴림 크기 10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범내 속성에 여기 선이 나오게 하는 거는 우리 여기 채우기 있잖아요. 채우기의 요거 선을 무슨 색깔로? 검정으로 변경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요 눈금선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요쪽 부분에 요 선들이 눈금선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클릭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속성에 이렇게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이 부분 있죠. 주단위 보조라고 나와 있고 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눈금이라고 나와 있는 게 바깥쪽으로 되어 있지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조 눈금도 바깥쪽으로 해요. 똑같이. 그러면 이렇게 지금 다 나와 버리거든요. 그런데 요 부분을 요 보조라고 하는 이 부분을 4.99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큰 눈금선만, 주 눈금선만 이렇게 나오는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주 눈금과 보조 눈금을 한 0.001 차이 정도 나게끔 숫자를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눈금에 있는 어디를, 여기 눈금에 있는 이 부분을 똑같이 바깥쪽, 보조 눈금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차트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만든 거랑 출력 결과에 나와 있는 결과물이랑 같나 안 같나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다 됐으면 다시 한번 뭐를 눌러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네,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뭐를 눌러야 돼요? 컨트롤 엔터 눌러주셔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페이지에다가는 3번과 4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3점하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죠?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수식을 하실 때는 이렇게 번호를 입력을 하시고요. 이 가로에 1번을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 번호 안 적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한 칸을 띄어쓰기를 하신 다음에 우리 입력에 가면, 요 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식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모양을 그대로 여기 한 번에 이쪽에다가 다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요 시그마를 눌러서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클릭을 해놓고, 여기 아래에다가 K는 2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요거 입력하실 때 영어 대소문자 구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식에서 이렇게 옮길 때는 탭을 눌러서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10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다시 탭을 눌러서 가로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K, 위첨자는 우리 이 부분에서 바꿔야 되겠죠. 위첨자 눌러주신 다음에 3, 그리고 탭을 눌러서 빠져나오신 다음에 더하기를 눌러주시고 U, 그 다음에 K 위에 또 위첨자죠. 위첨자 눌러주신 다음에 1을 눌러주신 다음에요.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플러스를 눌러버리면 첨자 위로 플러스가 들어가는 거니까 탭을 눌러서 더하기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K 플러스 3이에요. 그리고 가로 닫아주시고 는 2, 5, 6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은 좀 문제가 좀 쉬운 건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위첨자를 하고 탭을 눌러서 빠져나온다라는 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나가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빠져나와 주시면 되고요. 이건 띄어쓰기를 좀 몇 번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다시 가로 열어서 1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띄어쓰기 한번 하시고 다시 또 뭐에 들어가야 돼요? 수식에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R, 대문자 R이에요. 그죠? 아래, 요거는 아래 첨자죠. 요 아래 첨자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대문자 H를 여러분들이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 부분 두 개 다, 요 숫자 두 개가 다 대문자예요. 요거 틀리시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탭을 눌러서 빠져나오신 다음에 는을 눌러 주시고, 요 분수 있죠? 분수 눌러서 1을 써 주시고 탭을 눌러 주세요. 그 다음에 H, 그리고 뭐예요? C. 그리고 다시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곱하기 기호는 우리 키보드에 있는 걸로 하시면 안 되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에 곱하기 나와 있는 거 있으시죠? 얘를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분수,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파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 파이는 그리스 소문자에 가면은 여기 이렇게 파이가 나와 있죠. 이 파이를 눌러주시고 위첨자에 들어가서 뭐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대문자 K를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어디로 들어가서 위첨자에 들어가서 뭐를 써주시면 돼요? 2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M, 그리고 E 눌러주시고 다시 위첨자로 들어가 주셔서 4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지금 한번 탭을 눌러주시게 되면 위첨자에서 빠져나오고요. 이 커서 길이가 되게 다르죠, 여러분들. 이 길이를 보고 구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길이가 이렇게 짧죠? 첨자에 있는 거는. 근데 탭을 눌러주게 되면 길이가 길게 나와요. 그죠?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탭을 눌러서 H 눌러주시고, 그 다음 위첨자죠? 여기 가서 위첨자 뭐로 바꿔주면 돼요? 1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빠져나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수식이 다 완료가 된 거고요. 여러분들 수식이 끝나면 또 저장 버튼 눌러주셔야 되겠죠? 이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로 또 이것도 3번과 4번을 또 구분 지어지는데 이렇게 5번을 또 띄어쓰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줄바꿈을 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형은 요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4점이죠?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셔서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형 작업을 하실 때는 꼭 문제에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이거 도형은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다 색 없음을 제외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둥근 모양 있고 여기 둥근 모양이죠. 요게 이제 둥근 모양, 요 부분이 이제 반원이에요. 반원이 있고, 요쪽에 또 둥근 모양이 또 있죠, 여러분들. 요거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고,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 때는 바닥에 있는 거 먼저 만들고,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바닥에 있는 도형의 사이즈는 요렇게 문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지금 요거죠,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에서 요 사각형 있죠? 얘를 그려주신 다음에 대충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 요 기본, 요 선, 요 채우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가 항상 요 기본,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채우기, 요 순서대로 꼭 들어가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먼저 기본에 들어가서는 크기가 나와요. 130에 145, 130에 145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선은 지금 어떤 모양이에요? 요 둥근 모양이에요. 이게 둥글잖아요. 여기가 이 모양이 둥글기 때문에 여기 둥근 모양으로 꼭 해주셔야 되고, 채우기는 아무 색이나 넣어주시면 되는데 요 색깔 말고 저는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바꿔볼 거예요.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고 설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다 그려지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요 사라고 하는 요 숫자 있죠. 요 숫자를 중심으로 여기서 좀 약간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요 숫자를 중심으로 약간 아래에다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요 맨 위에 있는 요거 있죠. 요 도형은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글상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입력에 가면은 요 부분이 글상자죠. 얘를 클릭을 하고 옆에다가 대충 그려주세요. 그래서 글상자는 여러분들 안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자꾸 글자를 입력을 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가장자리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격자점이 보이면 그때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을 하시고 또 먼저 어디로? 기본으로 들어가서 크기를 90에 17, 90에 17이에요. 그죠? 90,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예요? 17로 바꿔주시면 되고, 항상 기본 선이라 그랬죠? 이 선이 지금 뭐가 돼야 돼요? 반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기가 반원인 거예요. 그죠? 반원으로 바꿔주시고, 채우기에 들어가서 면색이 무슨 색깔이에요? 파랑이에요. 이렇게 요거 파랑. 요게 파랑입니다. 요 파랑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를 눌러요?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요 글꼴을 궁서에 22 하향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글꼴을 여러분들이 뭐로 바꿔주시냐면 맨 위에 올라가서 궁서로 바꿔주시면 돼요. 궁서. 네, 크기는 얼마? 22예요. 22가 없으면 직접 써주셔도 되고, 요렇게 조절을 해서 위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지금 무슨 색깔이에요? 글자 색은 하얀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글자 색은 무슨 색깔? 하얀색. 그리고 정렬이 가운데 정렬, 가운데로 이렇게 정렬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위치를 이렇게 옮겨놔 주신 다음에요. 격자점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용을 못 쓰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쪽을 클릭했다가 다시 한번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스마트 홈 서비스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 요 노란 요 사각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노란 사각형은 지금 보니까 크기가 110에 50이에요. 그래서 요 사각형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걸치게 이렇게 그리세요. 그려놓고 더블 클릭해서 또 어디로 들어가요? 기본. 그래서 여기 크기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 110에 50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선은 직각이에요. 그죠? 채우기 색은 여러분들이 중복되지 않았던 다른 색상을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잘 맞춰서 옮겨놔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넣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요 그림이에요. 그죠? 그림. 그래서 그림은 우리가 입력에 가면 요 그림 있죠? 그림에서 어디로? 문서에 요 어디 폴더로 들어가요? 요 ITQ 폴더입니다. 그래서 픽처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지금 그림을 몇 번을 넣으라고 했냐면 로고 2번이에요. 요 로고 2번.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선택을 하시고 나서는 문서의 포함으로 꼭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안 되어 있으면은 감점이 된다 그랬죠. 문서의 포함에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열기를 눌러주시고,
그림을 이쪽에다 대충 그려주세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반은 가려졌고 반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당연히 기본에서 크기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크기가 40에 30이에요. 그죠? 40에 30으로 바꿔주시고 요 그림은 아까 일부가 그림이 안 보였잖아요. 이걸 맨 앞으로 해주셔야지만 그림이 튀어 올라와요. 요걸 어디로 해야 된다? 맨 앞으로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꼭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림이 문서에 포함은 우리가 아까 미리 했었죠. 그래서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요 그림 효과가 회색조예요. 그래서 요 그림 효과를 뭐로 바꿔야 된다? 회색조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설정을 눌러주면 그림이 이렇게 앞으로 올라와요. 이럴 때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요 스마트홈이라고 하는 글맵시 있죠. 이거 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커서가 여기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꼭 바깥쪽을 한번 클릭하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다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입력에 들어가서 여기 글맵시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를 이제 클릭하면 돼요. 요 그림을. 그리고 나서 여기다 스마트 홈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여기 글자 모양이 글맵시 모양이 육각형이라 그랬어요. 요 글맵시 모양을 눌러서 육각형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요 부분이 육각형이죠. 그리고 글꼴이 지금 뭐냐면 도둠이에요. 글꼴을 우리가 뭐로 바꿔주신다? 도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맨으로 올리면 도둠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위에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위에서 더블 클릭 해주세요. 더블 클릭 하시고 크기가 또 나와 있죠. 50에 얼마로? 35. 그래서 여기를 50에 35로 넣어주시고 맨 앞으로 빼요. 요거 맨 앞으로 빼주시고 요 채우기에 들어가서 면색을 뭐로 바꿔야 되냐면 빨강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빨강이에요. 요거 빨강으로 바꿔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죠? 설정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옮길 때 이게 앞으로 올라왔는지 보고 옮겨주시는 게 좋겠죠. 요렇게다 딱 모양을 넣고 옮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여기 아래에 있는 얘네들을 먼저 요 부분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요 1, 2, 3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게 직사각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직사각형을 눌러서 옆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크기가 얼마냐면 11에 17이에요. 11에 17. 그리고 선에 들어가서 둥근 모양이에요. 이 둥근 모양 했는지 안 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채우기는 뭐 아무 색깔이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옮겨주세요. 이렇게 요 위치를 딱 보고 옮겨놔 주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아래쪽에다 먼저 복사하고 중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중간에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뭐 넣어주시면 돼요? 요거 색깔을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바꿔야지 하면은 또 안 바꿉니다. 그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면색을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서로 중복되지 않은 색상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직사각형으로 하라고 했어요. 이거 글상자로 미리 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직사각형으로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크기가 기본에 가서 크기를 얼마로? 10.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예요? 13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선은 직각이 맞아요. 그 다음에 채우기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하향이라 그랬어요. 하향이에요. 여러분들 색 채우기가 없으면 아니라 흰색으로 바꿔주라고 하는 겁니다.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 흰색이 나오는데 글씨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글씨를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이 도형 안에 글자 넣기 요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도형 안에 뭐예요? 글자 넣기예요. 그러면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니까 굴림에 요 글씨체를 뭐로 바꿔주라고 했냐면 굴림의 크기 얼마예요? 20. 그리고 정렬을 뭐로 바꿔야 된다?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옮겨놔 주시고 이렇게 옮겨놔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위에다가 이 마우스를 요 도형 위에다 올려놓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3을 적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 할 때 뭐 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 색깔 서로 다르게 한다라는 거 그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상자로 요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글상자인데 유일하게 사이즈가 없는 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사이즈는 여기 나와 있는 1, 2, 3에 나와 있는 사이즈에 맞춰서 그려주시면은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바로 복사하지 마시고요. 이 선 종류를 파선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자리를 누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크기가 안 나와 있으니까 기본은 필요 없겠죠. 선에 들어가서 선의 종류를 뭐로 바꿔주시냐면 이렇게 요 파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면색이 색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채우기에 들어가서 색 채우기 없음을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설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를 얼마로 바꿔요? 18.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셔야 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복사를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순서대로 복사를 하시고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상태 모니터링 이렇게 적어주시고 제실 감지를 통한 냉난방 제어 이렇게 또 밑에도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혹시 내용을 썼는데 상자가 너무 작아서 크기가 안 맞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만 조절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거 하나 클릭하고 Shift 눌러서 이렇게 조절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이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늘리고 같이 줄여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야 모양이 예쁘게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얘네들을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그러니까 시프트 키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리고 방향키로 조금씩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게 되면 위치를 맞추기도 좋겠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뭐를 안 했냐면 요 그림 넣은 거에다가 우리가 하이퍼링크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아직 못했어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장을 문서 작성 능력 평가가 돼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안 했다라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저장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비나면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죠? 마지막 장에 있는 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작업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요거 입력하시기 전에 요쪽에 빈줄이 이렇게 제목하고 요 본문 사이에 빈줄이 하나 들어가는 거, 여기 아래쪽에 내려가서 이 본문과 여기 이렇게 문단 번호가 들어가는 부분에 빈줄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 그리고 아래쪽에 가서 요 문단 번호와 표 제목이 있는 부분에 빈줄이 들어가야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 표하고 여기 있는 부분이 요거 마지막 발신명의가 들어가는 부분에 빈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꼭 빈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쭉 위에서부터 써주셔야 되잖아요. 쓰실 때 한자가 나오면 한자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여기 위에 보면 각주가 있잖아요. 요 각주도 다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서 요 부분은 띄어쓰기를 몇 번 하셔야 돼요? 2번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이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눌러서 또 한번 엔터를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빈줄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쓰실 때 지금 저희가 스마트 홈은 주택의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라고 나와 있는 거 옆에 여기에 이렇게 각주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각주가 나왔다라고 하면 바로 각주를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각주는 우리가 어디 가서 넣어 주시냐면 요 입력에 가면 요 각주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여기 이렇게 1하고 반가루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각주는 여기 맨 아래쪽에 있는데 요 모양이 원문자 안에 기억이 들어갔잖아요. 이거를 바꿔주셔야 돼요. 요건 어디 가서 바꾸냐면 이쪽에 번호 모양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원문자 안에 들어가 있는 요 기억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 쉼표가 있는 곳에 띄어쓰기 같은 거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각주 구분성 5cm라고 나와 있는 건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분 스타일이라고 나와서 이쪽에 구분서 길이가 5cm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2cm다, 뭐 단너비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각주 구분선이 5cm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이쪽 위에 기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자를 바꾸실 때는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재고가 나왔다 그러면 재고 써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눌러주셔야 돼요? 요 한자 키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자를 바꾸는 형식은 요 형식이에요. 그죠? 한글이 먼저 나오고 가로 안에 뭐가 나와야 돼요? 한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내용을 이렇게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특수 문자는 여러분들 뭐 눌러서 들어가야 돼요? 컨트롤 키하고 F10 눌러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문단이 바뀌는 부분에서는 띄어쓰기가 몇 번 들어가야 되냐면 2번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편은 같이 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 편은 지금 몇 칸에 몇 줄일까요? 지금 줄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인가요? 그죠? 둘, 넷, 여섯 줄이에요. 그리고 칸은 세 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다 커서를 놓고 입력에 들어가서 표 들어가서 줄이 여섯 줄이고 칸이 세 칸이에요. 그죠? 여기 줄칸을 잘 써주셔야 되고 글자처럼 취급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만들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을 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을 하셔도 되고 F5를 몇 번 눌러서요? 3번을 눌러서 범위를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몇 번 늘려야 돼요? 한 번, 2번이에요. 그죠? 이렇게 늘려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위에 보면은 글꼴 바꿔야 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 도둠의 10의 가운데 정렬 이거 먼저 바꾸셔야 돼요. 그죠? 표 안에서 글꼴을 안 바꾸시는 분들이 종종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글꼴 꼭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어떻게 해요? 내용을 쓰기 전에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10 그리고 무슨 정렬이요? 가운데 정렬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지금 바꾸실 건데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테두리가 여기 선이 없어요. 그죠? 3쪽에 있는 편은 항상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단축키 L이라 그랬죠. L을 눌러서 선 종류를 없음. 어느 쪽 왼쪽과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설정을 눌러놔 주시고 그리고 다시 L을 눌러서 우리가 어디를 위아래를 이중실선으로 바꿔줘야 돼요. 위하고 아래를.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위하고 아래가 이렇게 이중실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죠? 맨 첫 번째 줄에 여기 부분도 이중실선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중실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줄 선택해서 L을 눌러주신 다음에 종류를 이중실선 눌러주시고 여기 아래쪽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고요. 여러분들이 하나 해야 되는 게 여기가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요게 바로 뭐다? 요 셀 그라데이션 이거 넣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색깔 바꿔주는 단축키는 C였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C를 눌러주시고 여기 그라데이션이에요. 1쪽에 있는 편은 단 색깔 색을 넣어주는 거지만 여기 3쪽에 있는 요 편은 그라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시작색이 하양 끝색이 노랑이에요. 노랑. 그리고 요 유형이 가로로 들어가 있죠. 요 가로로 해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 수평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건 2016 버전 네오 버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2020 버전은 유형을 뭐로 바꿔준다? 가로로 변경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쪽 부분이 하나 둘 세 칸이 합쳐졌어요. 세 줄에 있는 칸이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합쳐졌거든요. 요 합치는 단축키가 뭐였죠? 합치는 단축키가 뭐다? M이었죠. M. 요 M을 눌러주셔야 돼요. 요 M을 눌러주시고 요 아래도 M이다. 요 M을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쪽도 M이죠. M 눌러주시고 여기도 M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 칸과 칸 사이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글씨를 내용을 쓰다가 모자르다라고 하면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쓰다가도 좀 글자가 안 내려가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요 칸과 칸 사이를 마우스로 갖다 놓고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할 때는 여러분들 여기가 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엔터 눌러서 입력하셔도 돼요. 그죠? 엔터를 눌러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용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이 부분이 이렇게 안 맞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갖다 놓고 두려움을 나와야 되고 이쪽이 물리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옆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된다? 늘려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끝부분이 맞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까지 다 됐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서부터 이제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여기부터 이제 할게요. 이 제목 부분. 요 제목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범위를 지정을 하고 지금 굴림에 요 부분을 뭐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가 뭐예요? 18이에요. 크기 18 진하게 그리고 뭐예요? 가운데 정렬을 넣어주셔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조그만 스마트홈 서비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덧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덧말을 넣을 때는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요 입력의 옆에 여기 가면은 덧말 넣기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다 내용을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위죠. 그 다음에 넣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커서를 여기 앞에다가 놓고 나서 우리가 이 스마트홈이라고 나와 있는 이름을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름은 어디에서 입력에 가면 요 책갈피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여기에다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스마트홈이에요. 그죠? 이렇게 넣고 넣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넣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까 안 했던 요 도형에 요 그림에 안 넣었던 뭐를 넣어주셔야 돼요? 요 하이퍼링크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커서를 이렇게 옮겨 놓고 클릭을 하고 입력에 가면 요 하이퍼링크 있잖아요. 얘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글 문서를 눌러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지정한 스마트홈이라고 하는 책갈피가 나옵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눌러졌는지 확인을 좀 하시고 넣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갖다 넣어주시게 되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된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목 부분을 다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커서가 여기 앞에 있을 때 뭐를 같이 다 해주시냐면 여기 머릿말 있잖아요. 이 머릿말하고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 쪽번호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가셔서 이렇게 커서를 여기다 놓고 우리 쪽에 들어가면은 여기 머릿말이라고 나와 있고 머릿말 꼬리말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눌러서 요 머릿말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똑똑해진 주거 시설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도듬 여기에 들어가서 뭐로 바꿔줘요? 도듬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크기 10 그리고 어느 쪽? 오른쪽 정렬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닫기 눌러서 빠져나가 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갔고 쪽번호를 넣을 때는 커서를 또 여기 앞에다 놓으시고 아무데나 넣어도 되겠지만 우리가 제목할 때 머릿말과 쪽번호를 다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다 놓고 쪽번호 매기기에 들어가서 이쪽이었죠. 여기 문제에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줄표가 없어요. 줄표 꼭 먼저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몇 번으로 시작하라고 했냐면요 6이에요. 요 6으로 시작한다라는 건 조금 이따 바꿔야 되고 번호 모양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 모양이 여기 원문자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번호가 들어가는 위치 그리고 줄표가 있느냐 없느냐 번호 모양을 확인해 주시면 넣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3번으로 뜰 거예요. 그런데 3번으로 시작에 들어가서 쪽번호를 몇 번으로 시작한다? 6으로 시작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넣기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6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목에다 커서를 놓고 제목 다 바꿨고 머릿말 바꿨고 쪽번호를 넣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에서는 여기에 본문에 있는 내용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거 문단 첫 글자 장식하고 그림만 작업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은 커서를 여기 앞에다 놓고 꼭 앞에다 놓으셔야 돼. 범위 지정하면 안 됩니다. 커서를 앞에다 놓고 우리 쪽에 가고 쪽이 있고 요 서식이 있죠. 요 서식이라는 메뉴에 가면은 요 문단 모양이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에 요 부분이 문단 첫 글자 장식이에요.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얘죠. 얘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글꼴이 뭐예요? 지금 굴림이에요. 굴림. 그다음 면색이 뭐다? 노랑이에요. 요 노랑으로 바꿔주시고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모양이 나왔죠? 그림을 넣을 때는 그림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오죠. 커서를 여기다 놓고 입력에 가서 그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이 그림 4번이에요. 그림 4번. 마찬가지로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열기 눌러주시게 되면 그림이 안 나오죠. 대강 여러분들이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신 다음에 잘라야 돼. 잘라서 누구만 요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르기 있죠. 요 자르기를 눌러서 여러분들 이렇게 잘라주고 또 가서 여기 가서 또 어떻게 해요? 잘라주신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잘라주시고 여기를 좀 바짝 잘라주시는 게 그림이 좀 크게 보입니다.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요 그림 위에서 더블 클릭해요. 더블 클릭해서 여기 바꾸라고 하는 대로 바꿔야 되죠. 크기가 40에 40, 40에 40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여기 여백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2로 바꿔라 그랬죠. 여백을 얼마로 바꾼다? 2.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그림의 위치를 여기 끝에다가 살짝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 통, 식, 다, 신, 것 이거 다 맞죠? 의 여기 맞고 급간이 맞아요. 그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잘 안 맞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림을 클릭하고 마우스로 휘휘 옮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방향키로 조절해서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중간 작업이 되면 좀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뭐를 하실 거냐면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요 제목 있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요 표 위에 있는 제목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제목을 해주시는 거야. 그죠? 요거를 먼저 바꾸도록 할게요. 이거를 지금 다 글자 모양 가서 바꾼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먼저 요 부분 특수 문자도 굴림의 18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여러분들이 뭐로 들어가요? 굴림의 크기 얼마다? 18로 먼저 바꿔주세요. 그리고 스마트홈부터 전망까지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글자 모양이에요. 지금 이 세 군데는 다 어디 들어가서 바꿀 거냐면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바꿀 거예요. 글자 모양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요 세 군데는 글자 모양이에요. 글자 모양 어떻게 들어가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단축키 Alt를 눌러주셔도 되지만 글자 모양 들어가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글자 색은 흰색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음영색이 뭐로 바꿔야 된다? 빨강.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 주셔서 여기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굴림의 18이죠. 쭉 범위 지정하고 또 뭐로 바꿔야 돼요? 굴림의 크기 뭐로 바꿔준다? 18.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기울임이 나와 있는데 특수문자는 기울임이 아니에요. 요 글씨만 기울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범위 지정해서 요 기울임을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강조점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범위 지정하고 또 마찬가지에 어디 들어가서 글자 모양의 요 확장 탭에 가면은 요 강조점이 나옵니다. 강조점이 지금 체크죠? 요 눌러주시고 설정. 따로 또 하셔야 돼요. 요 종류를 범위를 지정해서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요 강조점을 체크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요 부분에 가서도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궁서예요. 이렇게 똑같이 여러분들이 궁서로 바꿔주고 크기가 얼마예요? 24. 이 부분에 진하게 있습니다. 진하게 있고 정렬이 어디예요? 오른쪽이에요. 그런데 장평이라고 하는 게 배고가 들어가 있죠. 이거 얘도 어디 들어가서 하는 거야?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요 기본 탭에 들어가 주셔야 장평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얘를 얼마로? 105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자나 글자체나 글자 크기나 이런 간단한 속성이나 정렬은 여기 있는 기본 서식 도구 모음에서 바꿔주시면 되지만 지금처럼 장평이라든가 여기 있는 강조점이라든가 여기 있는 음영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 들어가서 해야 된다? 글자 모양 들어가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 문단 번호 기능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 근데 문단 번호 기능할 때 요 줄 간격에 180이 들어간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범위를 지정하고 이 줄 간격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 160으로 되어 있죠? 기본이 160인데 이 부분만 180으로 바꾸래요. 그래서 미리 바꿔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1수준이라고 하는 건 요 모양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는 요 2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요 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요 모양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글머리 펴미 문단 번호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 1하고 반가로가 나와 있는 거. 여기 가서 1에 반가로 있는 거. 얘가 1수준, 얘가 2수준이죠. 모양이 똑같은 게 있어요. 있을 때는 얘를 눌러주고 똑같은 게 없다. 하나는 같고 하나는 다르다 그럴 때는 이내 첫 번째 거 눌러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얘를 누를게요. 눌러서 밑에 있는 누구 눌러요? 사용자 정의. 그래서 1수준을 어떤 모양으로 바꿔준다? 번호 모양은 똑같으니까 안 바꿔도 되겠죠?
너비 조정만 얼마로 바꿔줘요? 20의 정렬을 어디로 바꿔준다? 오른쪽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뀐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수준을 눌러서 모양은 똑같으니까 모양은 똑같잖아요. 그죠? 30의 정렬을 어디로 바꿔준다? 오른쪽으로 변경해 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같은 번호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수준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만 범위를 지정하고 서식에 들어가서 이쪽에 한 수준 감소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한 수준 감소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1 가나 2 가나 모양 나오죠? 네,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하시고 나면 꼭 뭐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답안 전송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꼭 저장 버튼 한두 번 눌러주시고 나서 답안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쪽과 2쪽에 이렇게 쪽 번호가 여기 나와 있는데 요거는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와 있어도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그냥 있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한 거를 좀 한번 시간이 남았을 때는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전략상 타자가 조금 느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타일을 빼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스타일을 빼고 진행을 하실 때는 요거를 진행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1점 하고 엔터 눌러서 2점 하시고 밑에다가 그냥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7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측정을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꼭 시간을 재보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시험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